엄마, 또 그 소리야? 저번에도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이 모자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어. 지네 엄마 고생시킨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드라마나 보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 창피하게 남의 집 기저귀를 왜 갈아? 우리가 다 효도할게. 자식들의 효도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두는 말처럼 들릴까요? 새벽 5시 30분. 세상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는 시간, 제 몸은 기계처럼 반응하며 눈을 뜹니다. 30년 넘게 가족들의 아침을 챙겨온 습관은 참으로 지독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으로 오늘 국은 뭘 끓이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내 멈칫합니다. 이제는 깨울 아이들도 출근을 서두르는 남편도 곁에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가만히 응시하며 5분, 아니 10분을 누워 있습니다. 예전에는 1분이 아까워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일어날 이유를 찾는 게 더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바닥에 닿는 발바닥의 촉감이 서늘합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텅 빈 냄비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식탁. 30년 동안 이 집안을 가득 채웠던 도란도란한 소음들이 그리워집니다. 휴, 텅 비었네. 밥솥도, 거실도, 내 속도 이 밥솥처럼 텅 빈 것 같네. 혼잣말을 뱉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제 목소리의 메아리뿐입니다. 정수기에서 물 한 컵을 받아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꽃도 지고 잎도 다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옵니다. 주말 아침 자식들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하지만 제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어렵게 입을 뗍니다. 준우야, 지혜야, 엄마가 생각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준우의 숟가락이 식탁에 탁 소리를 내며 놓입니다. 엄마, 또 그 소리야? 저번에도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이 모자라? 왜 사서 고생을 해? 그 일이 얼마나 힘든데. 남의 뒤수발 드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어. 지네 엄마 고생시킨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딸 지혜도 거듭니다. 맞아, 엄마. 엄마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잖아.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드라마나 보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 창피하게 남의 집 기저귀를 왜 갈아? 우리가 다 효도할게. 자식들의 효도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두는 말처럼 들릴까요? 얘들아,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엄마도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꼭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엄마, 제발 좀 됐어. 그 책 치워. 나 출근 준비해야 해. 아들은 거칠게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며 닦아냈던 수만 번의 눈물과 오물은 숭고한 사랑이었는데 왜 타인의 아픔을 닦는 일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가족들 몰래 숨겨두었던 문제집을 꺼냅니다. 낡은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돋보기를 고쳤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인들의 드레싱, 노인성 질환. 낯선 단어들이 빼곡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어제 분명히 외운 단어인데 오늘 아침이 되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내 머리가 이렇게 나빴나 싶어 자책하며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욕창 예방은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아유, 이놈의 용어들은 왜 이렇게 어렵나. 그래도 외워야지. 명수가 할 수 있어. 연필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려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30년 만에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이 시간이 고된 육아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수험표에 적힌 김명숙이라는 이름 석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저는 지워졌던 제 존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실습 첫날. 요양원 복도에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와 삶은 빨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선배 요양보호사가 저를 불러 주의를 줍니다. 김명숙 씨, 여기 302호 박 어르신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식사도 거부하시고 성격이 워낙 까칠하셔서 다들 포기했거든요. 그냥 물만 갈아드리고 얼른 나와요.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보시는 어르신의 굽은 뒷모습. 저는 그 뒷모습에서 지독한 고독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온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창가의 햇살이 참 좋네요.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어르신이 쉰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나가. 누군지 몰라.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어르신이 식판을 밀쳐버리는 바람에 바닥엔 밥알이 흩어지고 제 앞치마엔 국물이 튀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가만히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어르신, 옷에 다 묻었잖아요. 차가우시죠? 제가 얼른 닦아드릴게요. 바닥을 닦고 따뜻한 물수건을 짜서 어르신의 마른 손을 감쌌습니다. 어르신은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굵어진 마디, 거칠어진 손등. 그 손은 우리 친정 엄마의 손이었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저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화내시느라 기운 다 빠지셨죠? 제가 집에서 사골 좀 뽀얗게 구워왔어요. 이건 요양원 밥 아니니까 딱 한 입만 드셔보세요. 자, 제 정성이 통했을까요? 한참을 버티던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벌립니다. 한 입, 두 입. 사골 국물을 삼키는 어르신의 목을 대가 가늘게 떨립니다. 어르신이 제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한참이나 응시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수. 고맙소, 선생님. 내 자식들도 안 오는데 선생님이 내 손을 다 닦아주네. 참 따뜻해. 선생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준우 엄마로만 불리며 지워졌던 제 이름 위에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끄럽다 말하던 이 투박한 손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유일한 위로가 된 것입니다. 저는 병실 밖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받은 자의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퇴근길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온통 오렌지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전엔 이 노을을 보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싶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노을이 저토록 붉고 아름다운 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세상을 따뜻하게 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멀리서 아들 준우가 걸어옵니다. 엄마를 찾으러 온 모양입니다. 제 거친 손등과 유니폼을 보더니 아들이 제 가방을 뺏어듭니다. 엄마. 낮에 엄마 보러 왔다가 그 어르신 보살피는 거 봤어. 엄마 덕분에 그 어르신이 처음으로 웃으셨다고 하더라.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빛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준우야. 엄마는 요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거든. 인생의 가을목에 서 계신 여러분. 이제 내 이름이 희미해졌다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닦아준 자식들의 눈물이, 우리가 묵묵히 지켜온 가족의 식탁이, 그리고 다시 용기 내어 세상으로 뻗은 그 거친 손마디가 곧 우리의 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나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세요. 50대,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 비치고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낸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